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암호화폐 2030년 전 세계 GDP 10% 차지할 것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최근 사회의 암호화폐 채택을 과거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채택 움직임에 비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2030년에 암호화폐가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 13일 열린 코인베이스 4분기 실적 발표 회의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이로 인한 변화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은 새로운 시대의 온라인으로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토큰화되거나 체인상에서 유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 CEO는 지금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인 인터넷 보급 시기를 언급하면서 그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가 인터넷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으며 이제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적응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인터넷의 보급률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암호화폐 보급률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 GDP의 이제 100조 달러를 예상했을 때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토큰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산들이 이제 토큰화로 유동성을 많이 풍부하게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미 그 수탁 자산으로서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법을 바꿔가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그 토큰을 유통하는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 AI도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산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간의 인구를 이제 뛰어넘는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를 꽤 크게 또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미국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를 관리하는 법안 구축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드에 전 세계는 이 트렌드에 따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일부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죠. 대부분 이제 미국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제도를 정비를 해서 친암호화폐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법인의 암호화폐 보유나 이제 계좌 개설을 허용을 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확장될 가능성은 뭐 당연해 보이고, 얼마나 이제 확장이 되느냐, 얼마나 빠르게 확장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이제 성장을 보면 암호화폐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2024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88%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하나로는 약 3조 3,184억 원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비트코인 6월까지 12만 5천 달러 갈까? 옵션 데이터 낙관적 신호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의 12만 5천 달러 도달 가능성이 44.4%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41.9%에서 상승한 수치로 온체인 옵션 프로토콜 더 라이브의 연구 책임자 션 도슨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도슨은 이제 비트코인이 6월 이전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확률은 12.1%로 낮아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전망치인 17.8%에서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여전히 하방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비트코인 7만에서 7만 5천 달러 수준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 과정에서 미니 금융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까지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 바네크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2025년 1분기에 중기 고점을 형성한 후 연말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바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강세장 정점에서 18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6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월 평균 30만 BTC 축적 현재 사이클 추가 성장 가능성 시사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의 존재와 비트코인의 현재 사이클이 더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150만 BTC를 추가 매수했고 이들이 보유량이 400만 BTC를 넘어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보유자들이 월 평균 약 30만 BTC를 축적했음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래스노드는 단기 보유자를 이제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보유한 투자자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5일 미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제 단기 보유자, 이 이상을 장기 보유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보유자의 매수 모멘텀이 소진됐을 때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패턴은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강세장에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이클 정점에서 단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금보다 많았다라고 하고 있고 2013년에는 이제 500만 BTC 그리고 2017년에는 620만 BTC 2021년에는 460만 BTC에 달했고 현재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총 보유량이 400만 BTC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신규 투자자의 추가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고 이는 또 현재의 사이클이 더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보유자들의 이 비트코인 축적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이제 고점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패턴 분석, 비트코인 2월 말 가격 11만 달러, 6만 6천 달러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월 말까지 11만 5천 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최악의 경우에는 6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9만 7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인데 올해 들어 3.46% 상승했으나 이 금이나 이제 S&P 500보다는 낮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2월 한 달 동안 15.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월 초 10만 674달러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이 평균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2월 28일 예상 가격은 11만 5,976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상승했던 평균 상승률 15.2%를 이제 예상한다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2021년 2월과 유사한 65.2%의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가격이 16만 6,313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같은 이제 44% 상승할 경우에는 2월 말까지 14만 4,97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꼭 상승만 했던 건 아닙니다. 뭐 하락했을 때도 있고요. 33.7%를 하락한 2014년 2월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때같이 하락한다면 66,746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2월에 패턴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고 있는 거고 그때의 상승률에 맞춰서 예상 시나리오들을 여러 개를 이제 나열한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요. 지금 딱 50에 딱 중앙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가장 높았을 때 저번 달까지만 해도 75까지 이제 찍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탐욕까지 극단적 탐욕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까지 갔었는데
다시 하락하면서 이제 저점을 44까지 이제 찍고 지금 50으로 살짝 반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94까지도 찍었었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40에서 이제 5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고, 이제 저점을 보자면 뭐 17까지도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22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점을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하락을 겪고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솔라나나 XRP 뭐 이런 것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기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선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XRP 가격이 이제 살짝 반등을 하면서 분석을 한 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 신청 소식에 힘입어서 7% 상승하며 주간 기준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XRP 도치코인 현물 ETF 신청이 SEC에 의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XRP에 대한 뭐 ETF는 이제 뭐 승인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접수를 한 상태이고요. 알트코인들은 아직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승인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XRP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 뭐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이제 ETF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는 계속 기대감은 계속 높습니다. 다들 투자들을 하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솔라나를 좋게는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빠른 트랜잭션 속도나 낮은 수수료, 높은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민코인, 디파이,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 지금 5위에서 2위까지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될지, 실제로 이제 가격이 솔라나가 크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고, 이더리움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솔라나는 그나마 양반인 건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대표적인 그 알트코인들이 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길 기대를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